자, 이제 오늘은 수투의 정적분의 활용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적분의 활용은 뭐냐면요, 넓이를 다루는 부분입니다. 근데 좀 차이점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데, 정적분과 넓이의 관계식이 어떻게 되냐면은, fx라는 함수가 있고요. 얘를 알파라고 베타라고 이 부분의 정적분 값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a부터 b까지 fx, dx 이렇게 되겠죠? 자, 이 부분은요, 양수 부분입니다. 양수 부분이기 때문에 얘 넓이는 어떻게 되냐면은 똑같이 a부터 b까지 fx, dx 이렇게 구하실 수 있는데요. 근데 fx가 이런 꼴이 되었을 때에 이 부분에 우리가 정적분 값은 어떻게 되냐면요, a부터 b까지 fx, dx라고 하고, 자, 여기서 정적분 값은 플러스가 되겠죠? 우리가 양수 부분을 적분했기 때문에 얘는 음수 부분을 우리가 적분했기 때문에 얘가 값이 음수가 됩니다. 근데 우리 넓이는 어떻게 됩니까? 넓이는 음수가 될 수는 없죠. 그래서 a부터 b까지 fx, dx 이 자체에다가 뭘 붙여주냐면은 마이너스를 붙여주든지 또는 이 함수 자체에다가 절대값을 씌워버리는 겁니다. 절대값을 씌운다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꺾고 올린 거죠. 음수 부분을요. 그래서 a부터 b까지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절대값을 씌워놓고 a부터 b까지 적분을 해주시면은 이 부분의 값이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넓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음수 부분을 정적분할 때에 넓이를 구하십시오라고 하면은 마이너스를 붙여두든지 절대값을 씌워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시면요, 양수 부분을 우리가 정적분하면 걔는 넓이가 되겠죠. 근데 음수 부분을 정적분하면은 우리가 마이너스를 붙여준다라고 했었죠. 그러면은 fx가 있고요,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다라고 합시다. 근데 문제에서 뭘 물어보냐면은 a부터 c까지의 이 함수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면은 제가 이놈의 넓이를 s1이라고 하고요, s2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제 s1은 우리가 어떻게 구하죠? a부터 b까지 fx, dx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근데 s2는 넓이죠. 그러면 b부터 c까지 fx, dx 이렇게 하면은 이 부분이 음수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다 뭐 붙여주면 되죠?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겠죠. 그래서 전체 넓이 s라는 거는 s1 더하기 s2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a부터 b까지 fx, dx 마이너스 b부터 c까지 fx, dx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넓이 문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요, 그래프가 필요합니다. 왜 그래프가 필요하냐면은 어떤 부분이 플러스인지 어떤 부분이 마이너스인지를 반드시 확인해 주셔서 음수가 되는 부분은 넓이를 구할 때는 반드시 뭘 붙여준다? 마이너스를 붙여주든지 아니면은 이 전체에다가 절대값을 붙여서 계산을 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177페이지에 필수 예제 1번을 보시면은, 자, 이 3차 함수랑 x축가의 둘러싸여진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도함수의 활용해서의 그래프를 그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했었죠? 얘를 미분하고, 그래서 얘를 뭐 인수분해 해가지고 f'x의 그래프를 그려서 그 다음에 fx의 그래프를 너희들이 그리셨었죠. 근데 우리가 정적분의 활용에서는 우리가 굳이 프라임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도함수의 활용에서는 어디가 극대이고 어디가 극소인지를 좀 확인하는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프라임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렸는데, 정적분의 활용에서는 어디가 플러스고 어디가 마이너스인지만 확인을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굳이 얘네들을 미분할 필요는 없고요. 제가 얘를 x로 묶었더니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 다음에 0이고 1이고 2가 되고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x축가에 둘러싸여진 부분이니까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면 되는데, 이 부분은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넓이 s는 우리가 0부터 1까지 x 세제곱 이렇게 되고요. 1부터 2까지는 이렇게 되고, 여기다 뭐 붙여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겠죠? 자, 이거 적분하셔가지고 값 구하셔야 되고요. 적분해서 값 구한 다음에 어떻게 해준다? 뺄셈 적용해서 구해 주셔야 됩니다. 조금 귀찮지만 그래도 연습을 많이 해보십시오. 이제 실질적으로 정적분의 활용 문제에서 좀 틀려오는 친구들이요, 연산을 실수해가지고 틀려오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좀 적분 연산을 많이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도 어떻게 되냐면은, 자, 일단 뭐 마이너스를 묶어 놓고요.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죠? 자, 위로 블록이 함수입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고 3 이렇게 되네요. 근데 x가 마이너스 2래요. 마이너스 2는 이쪽에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2라는 값은 이쪽에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자, 제가 얘를 S1이라고 하고 얘를 S2라고 하면은, 자, 얘의 정적분 값은 음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전체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주시면 되냐면은, 자,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는요, 우리가 음수 부분의 정적분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여주셔야지만 플러스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는 양수 부분이기 때문에 얘를 그냥 정적분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좀 연산하는 거를 끝까지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필수 예제 2번에요. 두 곡선 사이의 넓이인데, 이제 이 부분에서 좀 헷갈려 하는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x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그래프가 fx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시다. A라고 하고 B라고 하고 C라고 하고요. 이 부분은 플러스가 되고요. 이 부분은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넓이 S를 구할 때는 A부터 B까지 fx, dx고요. 그 다음에 B부터 C까지는 음수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구합니다. 라고 이렇게 공부했었죠. 그러면은, 자, 우리가 두 번째는 이런 곡선이 있다라고 합시다. 얘가 fx가 되고요. gx가 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 부분을 내가 a라고 하고요. 이 부분을 b라고 하면은, 자, 이 넓이 s는 우리가 어떻게 구하시면 되냐면은 a부터 b까지, 그 다음에 gx, dx 이렇게 구하시고요.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겠다는 거죠. x축과 gx라는 그래프로 a부터 b까지 둘러싸여진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 부분을 a부터 b까지 fx, gx를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의 넓이는 어디를 구하겠다는 거죠? 이 노란색 부분을 구하겠다는 거죠. 우리가 구하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식에서 이 식을 빼면 되겠죠. 그러면은 적분 범위가 a부터 b까지 같기 때문에 gx 빼기 그 다음에
fx, dx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즉, 두 곡선 또는 곡선과 직선 사이로 둘러싸여진 부분의 넓이는요, A부터 B까지 주어진 범위에서 gx가 더 위에 있는 그래프죠? 위에 있는 그래프에서 아래에 있는 그래프를 빼주시면 되고요. 자, 근데 이제 너희들이 조금 헷갈리시는 게, 자, 어떤 그래프가 x축 아래에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제 얘는 gx고, 그 다음에 fx라고 하고, 똑같이 a부터 b까지 이렇게 해봅시다. 그럼 이제 넓이 s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 부분의 넓이는 제가 일단은 이렇게 해볼게요. 자, a부터 b까지 fx, dx 부분의 넓이를 구한다라는 거는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건데, 현재 얘는 x축보다 아래에 있기 때문에 정적분 값이 마이너스죠. 그래서 우리 여기다 뭐 붙여줘야 되죠?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a부터 b까지 gx, dx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gx 그래프랑 x축가에 둘러싸여진 부분은 이 부분의 넓이가 되겠죠? 그럼 얘는 우리가 정적분 값이 음수기 때문에 여기다도 뭘 붙여줘야 되겠죠? 마이너스를 붙여줘야지만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자, 이제 봅시다. 우리가 구하려는 넓이 s라는 거는요, 자, 이 넓이에서 이 넓이를 어떻게 해줘야 되죠? 빼줘야 되는 게 맞겠죠? 그쵸? 그래서 얘를 다시 정리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a부터 b까지 이 마이너스를 안에 집어넣어 버릴까요? dx가 되고, 마이너스니까 뭐로 바뀝니까? 플러스로 바뀌겠죠? 다시 얘를 좀 예쁘게 정리를 하면은 적분 범위가 a부터 b까지 같기 때문에 gx 빼기 fx dx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요, 이 두 개의 그래프가 x축보다 더 위에 있고요, x축보다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gx라는 그래프 곡선이 fx라는 곡선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위에 있는 그래프에서 아래에 있는 그래프를 빼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도 보면은요, 지금 요 넓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에 얘가 위에 있는 그래프죠. 물론 x축보다 아래에 있더라도 얘가 더 위에 있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우리가 gx에서 뭘 빼주면 된다? 아래에 있는 fx 곡선을 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곡선 사이의 넓이를 구할 때는 이 그래프가 x축보다 위에 있든 아래에 있든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어떤 그래프가 위에 있고 어떤 그래프가 아래에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gx가 더 위에 있기 때문에 gx에서 아래에 있는 그래프를 빼주시고 a부터 b까지 우리가 정적분을 해주시면 그게 뭐가 되죠? 넓이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곡선 또는 곡선과 직선으로 둘러싸여진 부분의 넓이는 중요한 게 뭐냐면은요, 누가 위에 있는 그래프를 있는지 찾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필수예제 2번 문제로 가시면은 이제 곡선과 직선 사이 또는 곡선과 곡선 사이의 넓이에서 첫 번째로 해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교점을 먼저 구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자, 얘랑 교점을 구한다라는 거는 안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인수분해 하시면은 교점 하나가 얼마죠? 2랑 그다음에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그래서 뭐 그래프를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래프를 자세히 그릴 필요도 없습니다. 아래로 굴러긴 곡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직선이 되겠죠. 그 다음에 교점 하나가 마이너스 1이고 2가 되는 이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직선이 위에 있네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누구에서 누구를 빼주시면 된다라고요? 위에 있는 직선에서 y는 x에서 x제곱 마이너스 2, 6을 빼주셔서 정리해서 얘를 적분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분의 2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하셔서 이거 접근하는 거는 하실 수 있겠죠. 자, 이게 좀 복잡한 형태의 곡선이죠. 3차고 2차입니다. 자, 우리는 제일 먼저 뭘 한다고요? 교점을 구합니다. 그러면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넘어가면은 인수분해 하면 어떻게 되죠? x가 되고요. 바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교점이 3개나 있네요. 그래서 0이랑 1이랑 2 이렇게 되죠? 자, 뭐 한번 이번에는 자세히 그려볼까요? 꼭 자세히 안 그려도 상관없는데, 그 다음에 차수가 낮은 거를 먼저 그리는 게 좋습니다. 복잡한 거는 그리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0부터 2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교점입니다. 하나는 x가 0이래요. 교점이라는 거는 우리가 곡선상 유의점이죠? 0 찍어지고요. 여기쯤이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2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3차식입니다. 3차식이고 1보다 더 큰 수에서는 3차식이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1보다 더 위에 있겠죠? 그쵸? 교점이고 또 어디서 교점이죠? 여기서 교점이죠? 그 다음 이 그래프는요, 이 그래프는 내가 x제곱 x-2로 묶어주면은 0에서 중근 형태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는 게 맞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두 개의 곡선에 의해서 둘러싸여진 부분의 넓이는 두 개가 생기겠죠? 그러면은 s는 어떻게 되냐면은 얘는 0부터 얼마입니까? 1까지 dx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1부터 2까지 dx 이렇게 되지 않을까? 0부터 1에는 누가 위에 있죠? 지금 노란 게 3차식이죠. 우리는 3차식에서 몇 차식을 빼주면 되죠? 3차식에서 2차식을 빼주면 되고요. 여기서는 누구 위에서 누구? 2차식이 위에 있는 거죠? 2차식에서 3차식을 빼놓아서 얘 따로 연산해 주시고요. 얘 따로 연산하셔가지고 구해 주시면 되겠죠. 연산 좀 복잡하니까 연습 반드시 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정적분해 하기 위해서 좀 우리가 좀 요긴하게 써먹는 공식이 뭐 좀 있는데요. 이제 뭐 2차식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공식은 어떻게 되냐면은 x축이 있고요. 이렇게 x축과 우리가 곡선이 둘러싸여진 부분의 이 넓이를 구하라고 하면은 요 넓이랑 요 넓이를 구하는 공식은 어떻게 되냐면 6분의 공식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절대값이고요. a가 오면 됩니다. 이 a라는 거는 x제곱 앞에 개수를 써주시면 되고요. 절대값이 붙는 이유는 넓이는 음수가 될 수가 없죠. 근데 이 a값은 양수가 될 수도 있고 음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값 씌워주시고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고 그 다음에 세제곱 이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1부터 2까지 2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둘러싸여진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면은 6분의 x제곱 앞에 개수가 2이기 때문에 이렇게 절대값 씌워주고요. 2에서 2를 빼고요. 세제곱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두 번째 이렇게 곡선과 직선이 둘러싸여진 부분의 넓이를 구할 때도 반드시 이 넓이도 어떻게 되냐면요, 요 교점과 교점 사이로 둘러싸여진 부분의 넓이입니다. 자, 어떤 문제가 이렇게 교점과 교점 사이로 둘러싸여진 부분이 아니라 뭐 중간에서 이렇게 잘리는 요 형태의 그래프에서는 써먹지는 못하고요. 우리가 이렇게 교점과 교점으로 둘러싸여진 부분의 넓이를 구한다라고 하면은 6분의 x제곱 앞에 개수가 a이기 때문에 절대값 a고요. 그 다음에 교점 하나가 베타, 또 하나가 알파, 한 몇 제곱? 세제곱 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2차식과 2차식으로 둘러싸여진 부분
알파고 베타랑 하고요. 이 부분의 넓이는 6분의, 자, 하나 조심하셔야 되는 게 2차식의 개수가 몇 개가 있죠? 2개가 있죠. 그래서 이 2개를 빼주시고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공식은 반드시 써서 좀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차식 공식도 여러 개가 있는데 좀 한 개만 암기하시면 되는데 그 내용은 좀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2-1번 문제를 보시면은 y는 x제곱 뚜두두두두 또 하나는 뭐가 있죠?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렇게 되면은 아래로 불러기고 하나는 기울기가 음수가 되겠죠. 그래서 요 놈과 요 놈만 구하면 되겠죠? 교점 구하십시다. 뭐 간단하고 도는 건데 한쪽에서 한쪽 빼도 상관없겠죠. 얘에서 얘를 빼면은 플러스 x가 되고요. 얘에서 얘를 빼면은 마이너스 2가 돼서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요 알파라는 값이 마이너스 2고요. 베타라는 값이 1이고 최고차의 개수가 1이네요. 그래서 6분의 1이고요. 1에서 마이너스 2를 빼면은 플러스로 바뀌고 세제곱하면 이렇게 구하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뭐 두 번째도 한번 해볼까요? 두 번째도 해보시면은 y는 x제곱 마이너스 4x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는 아래로 볼록이죠? 얘는 위로 볼록이죠? 자세히 그릴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교점만 구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한쪽에서 한쪽 뺍시다. 빼면은 2x제곱이고요. 마이너스 8x 플러스 6이 0이 되는 지점을 찾으면 되겠고요. 2로 나누시면은 인수분해 하시면은 1이랑 3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1이고 3입니다. 자, 2차식이고 2차식 조심하라고 했었죠? 6분의 절대값 1에서 마이너스 2를 뺀다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3에서 2를 빼서 몇 제곱? 세제곱 해주시면 넓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써 먹으십시오. 자, 이제 필수예제 3번 보시면은 이제 조금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이긴 한데, 자, 이런 곡선이 있습니다. 자세히는 안 그릴게요. 곡선이 있고 위에 점이 0,5가 있다라고 하네요. 근데 그 0,5에서의 접선을 그었더니 다시 이 곡선과 만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둘러싸이는 부분이 생기겠죠.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는 건데, 자, 직선이 위에 있는지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해보시면은 곡선이 위에 있겠죠. 뭐 1번 형태의 그래프인지 그 다음에 2번 형태의 그래프인지는 모릅니다. 그래도 크게 뭐 상관은 없는데요. 자, 뭐 요 점을 제가 뭐 0,5라고 해볼게요. 위에 점에 대해 접선의 방정식이니까. 그럼 우리가 접선 구하면 어떻게 하죠? 미분하겠죠. 미분하면은 x가 0일 때에 접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되냐면은 0 대입하면은 얼마가 되죠? 1이 되겠죠. 그럼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냐면요. y는 기울기가 1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0,5를 지나기 때문에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되지 않을까요? 자, 그 다음에 교점을 구하고 싶습니다. 교점. 우리가 여기서 접한다라는 건 알고요. 이 교점을만 구하면 되는데 걔가 오른쪽에 있을지 왼쪽에 있을지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교점이라는 건 어떻게 해주면 되죠? 두 개를 갖다라고 두면 되겠죠. 한쪽에서 한쪽 빼도 되고요. 한번 써드릴게요. 얘랑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x제곱으로 묶어버리면은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0에서는 중근이죠. 중근의 형태고요. 교점 하나는 얼마죠? 3이 되기 때문에 어떤 그래프 형태가 맞을까요? 요 그래프 형태가 맞지 않을까요? 0에서는 접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3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면은 직선이 위에 있기 때문에
끝까지의 적분 범위이고요. x 플러스 5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주면 된다? 빼주시면 되겠죠. 근데 이 문제도 공식이 하나가 있는데요. 3차식입니다. 3차식이면서 접선입니다. 접선으로 둘러싸여진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면은 알파라고 그러고 베타라고 하고요. 얘는 12분의 공식인데요. 12분의 절대값 a고요. 이 a라는 거는 x 세제곱 앞에 개수죠. 베타 마이너스 알파에 이번에는 몇 제곱이다? 4제곱. 그 다음에 얘는 얼마다? 12가 된다라는 거 좀 암기를 해 주시면은 나중에 시험 볼 때에 좀 시간을 단축해서 너희들이 문제를 풀 수 있겠죠. 자, 이제 필수제 3번을 보시면은 y는 x제곱 플러스 1과 그 다음에 원점에서의 접선과 둘러싸여진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럼 얘는 축방 x가 0이죠. 그렇죠? 이렇게 돼서 되겠네요. 축방 잘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y는 a의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고요. 축방 x는 어떻게 구한다? 마이너스 2a분의 b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죠. 얘는 x 앞에 x가 없다라는 거는 0이 되기 때문에 축방 x가 0이죠. 그래서 x가 0이다라는 거는 y축을 의미하기 때문에 y축을 기준으로 해서 딱 적으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그래프 형태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 0이라는 거는 축방 위에 있죠. 그럼 우리가 그래프 형태를 딱 봤을 때에 어떻게 예상하실 수 있냐면은 요 점과 요 점의 x좌표는 서로 어떻게 된다? 크기는 같고 부호가 반대라는 거, 그러면 y좌표는 서로 어떻다? 같다라는 거겠죠?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이 부분의 넓이인데요. 이런 거가 이런 거 서로 넓이가 어떻다? 같다라는 거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한 개만 구해서 우리가 곱하기 2를 하면 되지 않을까요? 자, 이제 접선의 방정식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0,0인데요. 얘는 밖의 점이죠. 항상 우리가 위의 점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의 점에 x좌표를 P라고 하면은 이렇게 되고요. x 프라임 P라는 거는 얘를 미분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y는 그 다음에 이 P가 되고요. x 마이너스 T 그 다음에 이 점이 0,0을 통과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마이너스 2t 제곱 자,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t 제곱이고 넘어가면은 t 제곱이 돼서 t는 뭐가 된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예상했던 바대로 이 점의 좌표는 1이고 얘는 마이너스 1 이렇게 크기는 같고 부호는 반대죠. 자, 그러면은 이 직선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볼게요. 자, t에다 0을 집어넣으면 얘가 0,1이 되고요. 0,0을 통과하는 1,2가 되는 거죠. 1을 대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얘는 1만큼 가고 2만큼 갔기 때문에 기울기는 2가 되고요. 원점을 통과하기 때문에 y는 2x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한다라고 하면은 x제곱 플러스 1이라는 복선에서 그 다음에 2x라는 직선을 뺀 다음에 적분 범위가 0부터 1이죠. 거기다가 오늘 곱하기 얼마를 해준다? 2를 해주셔야 되겠죠. 우리는 이 부분의 넓이까지 구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요. 계산을 직접 한번 해보십시오. 자, 이제 필수제제 4번 문제인데요. 자, 이제 우리가 이차함수의 그래프는요,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이 축방을 기준으로 해서 이 부분의 크기랑 이 부분의 크기가 어떻게 되죠? 같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자, 이제 이 문제는 2차 방정식이고요. 축방 x가 얼마입니까? 축방 x가 2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부분의 넓이랑 이 부분의 넓이가 서로 같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문제에서 이 A라는 부분의 넓이랑 B라는 넓이의 부분이 1대2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 부분의 넓이랑 지금 이 반쪽의 넓이는 서로 어떻게 됩니까? 같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부분의 x가 2고요. 그러면은 자, 봅시다. 현재 이 부분과 이 부분의 넓이가 서로 같은데요. 그럼 이제 넓이 입장에서는 얘 뭔가 플러스고 얘가 플러스지만 정조건 입장에서 보면은 얘는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제 정조건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은 제가 0부터 2까지 이런 걸 이제 알파라고 해볼게요. 자, 좀 설명을 드릴 때에 쓰기 귀찮으니까 그냥 fx라고 하겠습니다. fx까지 정적분 값과 그 다음에 알파부터 2까지의 정적분 값은 서로 어떻게 됩니까? 얘는 플러스고 마이너스니까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이쪽을 넘길게요. 0부터 알파까지 fx dx고요. 알파부터 2까지 fx dx고 우변은 0이 되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다시 얘는 알파가 있고 똑같은 함수이기 때문에 얘랑은 없어지겠죠. 그래서 0부터 얼마까지 2까지 fx dx를 해주면 0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다시 정리를 해드리자고 하면은요, 얘랑 크기를 갖고 보는 반대입니다. 그래서 0부터 2까지 얘를 내가 정적분 해버리면 얼마나 된다? 0이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fx, 여기서 fx는 뭡니까? fx는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k가 되고요. 얘를 정적분 하면 얼마가 된다? 0입니다. 라고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4-1번 문제는요, 3차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A라는 범위가 0부터 1까지 사이에 있네요. 자, 큰 하나가 0이고요. A가 되고 1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주시면은 우리는 이 부분과 이 부분의 넓이가 서로 어떻다? 같다라고 문제에서 줘졌죠. 아까 금방 배운 게 뭐냐면은 0부터 1까지 이 함수 x-a 얘를 하면 얼마가 된다? 0입니다 라고 하시면 되겠죠? 다 전개해가지고 다시 적분해야 되겠죠? 0부터 1까지 적분해서 0입니다 라고 하면은 a 값을 구할 수 있는데, 사실 이런 거 이제 만약에 객관식에서 문제가 나오면은 이렇게 구하시는 게 조금 더 편합니다. 자, a가 0하고 1 사이로 있을 수 있고요. 이 조건과 상관없이 이렇게 a가 1보다 더 큰 수가 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a는 0보다 작은 수가 될 수도 있겠죠. 이때는 뭐냐면요, 이때는 항상 3차 방정식 때 얘랑 중점 0이랑 1 더해서 2로 나누면 2분의 1이 답이 되는 거고요. 얘라는 것도 뭐가 되죠? 0이랑 a랑 더해서 2로 나누면 1이 되면 얘가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얘랑 더해서 2로 나누는 게 0이 되려면 얘가 얼마가 되겠죠?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거기다 써놓고서 좀 암기해 주시면은 답을 구할 때 좀 쉽게 구할 수 있겠죠. 자, 이제 181페이지에 필수 예제 5번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y는 x제곱 마이너스 3x라는 2차 함수가 있고요. y는 ax라는 원점을 통과하는 직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2차 함수랑 직선에 의해서 자, 어떤 공간이 만들어지는데요. 그 공간이 x축에 의해서 2등분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말이겠죠.
x제곱 마이너스 3x라는 거는 근 하나가 0이고 또 하나가 얼마가 되죠? 3이 되겠죠. 그 다음에 y는 ax라는 직선은 원점을 통과하고요. 이 a가 기울기를 의미하는데 기울기가 양수일 수도 있고 기울기가 음수일 수도 있는데 x축에 의해서 이등분이 된다는 거는 이렇게 y는 ax의 기울기가 양수이면서 자, 이 만들어지는 넓이가 생기겠죠? 이 넓이가 뭐에 의해서? x축에 의해서 이등분이 된다라는 말이겠죠? 그러면은 선생님이 이제 두 가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전체의 넓이를 이 넓이를 S1이라고 하고 S2라고 하고요. 이 전체의 넓이를 S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S라는 거는 S1, S2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알고 있죠, 우리는. S1과 S2의 넓이는 어떻게 된다? 두 개가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요 한 점의 좌표는 3이고 요 한 점의 좌표는 0입니다. 요 좌표가 궁금하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죠, 우리는? 얘랑 같다라고 두면은 x제곱 마이너스 3x ax 해서 이쪽으로 넘겨서 정리하면 어떻게 되죠? 얘가 x고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x는 0 또는 x는 3 플러스 a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요 점의 x 좌표가 3 플러스 a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넓이를 한번 구해 봅시다. 2차 함수랑 직선에 의해서 둘러싸여진 넓이는 우리는 6분의 공식을 쓴다라고 했었죠. 6분의 그 다음에 x제곱 앞에 최고차의 개수가 1이기 때문에 1이 되고요. 한 근이 3 플러스 a랑 0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3 플러스 a, 뭐 a 플러스 3으로 합시다. a 플러스 3에서 0을 빼더라도 얘가 되고요. 세제곱이 되겠네요. 그럼 S1은 어떻게 될까요? S1이라는 거는요. S1이라는 거는 자 X축과 이 2차 함수에 둘러싸여진 부분이기 때문에 얘도 6분의 공식이 가능하죠. 6분의 최고차의 개수는 1이고요. 그 다음에 3에서 0을 빼니까 3이고 그 다음에 세제곱 해주면은 S1이 되겠죠. 근데 S1과 S2는 같고요. S는 S1 더하기 S2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S라는 거는 V배의 S1입니다 라고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6분의 1이고 A 플러스 3의 세제곱 6분의 2고요. 그 다음에 3의 몇 제곱이죠? 세제곱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이제 6분의 1, 6분의 1 없어지고요. a 플러스 3의 세제곱이라는 거는 3의 세제곱은 27이고 27에다가 2를 곱하니까 얼마가 되죠? 54입니다. 라고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5-1번 문제를 보시면은요. 2차 함수랑 x축에 의해서 생기는 넓이를 y는 ax라는 직선이 2등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 그래프 모양 어떻게 해볼까요? 자, 0이랑 4가 함수이겠죠? 그러면 0이랑 자, 이 함수랑 x축에 의해서 생기는 넓이는 얘입니다. 근데 이 원점을 통과하는 직선이 이 넓이를 어떻게 한다? 2등분 합니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y는 ax고 우리가 예상하기에 이 a는 기울기고 기울기는 음수가 돼야 되겠죠. 그럼 이 전체 넓이를 제가 s라고 하고요. 여기를 s1, s2라고 하면은 s1 더하기 s2가 되겠고 뭐 s1과 s2는 어떻게 된다? 같습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 교점이 우리는 필요하겠죠. 6번의 공식 두 개를 써야 하기 때문에 교점이 필요하고요. 그럼 같다라고 두면 어떻게 됩니까? y는 x제곱 마이너스 4x랑 ax 같아서 넘겨서 정리하면은
A가 되고, 그러니까 뭐 A가 음수라고 우리가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값은 4보다는 더 작은 값이 되겠죠. 그래서 4 플러스 A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전체 넓이 S는 어떻게 됩니까? S는요, 우리가 6분의 최고 차이 개수가 1이고요. 4 빼기 0이니까 4의 세제곱. 두 번째, S1이라는 거는 6분의 최고 차이 개수가 1이고요. 4 플러스 A고 0이기 때문에 뭐 A 플러스 4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다시 자 6분의 자 S고요. S1이 있고요. 2등분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S1의 2배를 해주면 되겠죠. 자 여기다 2배를 6분의 2배를 할까요? 6분의 2고요. A 플러스 4의 세제곱이 6분의 1이고 4의 세제곱 6분의 1 자, 64를 2로 나누니까 얼마죠? 32가 되겠죠. 그래서 A 플러스 4의 세제곱은 얼마가 된다? 32입니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5-2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y는 x제곱 마이너스 2x라는 이차함수랑 x축에 의해서 둘러싸여진 넓이를 y는 ax제곱이라는 2차 함수가 2등분 한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a는 음수라고까지 알려줬는데요. 한번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요? 이제 0이고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x축에 의해서 둘러싸여진 부분은 이 넓이가 되고요. y는 ax제곱이라는 거는 0,0 통과하고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되지 않을까요? 이 넓이를 제가 S1이라고 S2라고 하면은 S1과 S2가 두 개의 넓이가 같고요. 전체 넓이 S는 S1 더하기 뭐가 된다? S2 이렇게 우리가 하나 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전체 넓이 S를 한번 구해 보시면은요. 자, 얘는 0과 2로 둘러싸여진 부분이기 때문에 6이고 얘의 최고 차이 개수는 1이 되기 때문에 6분의 1이고요. 2의 세제곱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S1의 넓이를 좀 구하실 때는 조심하셔야 되는데 먼저 요 교점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x랑 ax랑 같고요. x고 x고 그 다음에 그래서 x라는 게 뭐가 되겠죠?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 제곱이 되기 때문에 넘기면은 1-a x제곱 그래서 x로 묶어주시면은 x는 0이랑 또는 x는 1-a분의 마이너스 2 이렇게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 놈의 x좌표는 1-a분의 2 이렇게 쓰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최고 차이 개수가 두 개인데요. 절대값이고 이 함수의 x제곱 앞의 개수는 1이고요. 이 함수의 x제곱 앞의 개수는 a입니다. 우리 1-a라 써도 되고 a-1이라고 써 주셔도 상관없지만 그래도 a가 음수이기 때문에 1-a로 쓰고요. 이 절대값을 우리가 이렇게 양수이기 때문에 벗겨도 상관없겠죠. 그 다음에 1-a고 2의 세제곱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같다라고 두고 싶습니다. 6분의 1-a 2의 세제곱이고 같다라고 보시면은 얘는 6분의 1 곱하기 8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2를 곱한 게 서로 어떻게 됩니까? 같기 때문에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A랑 약분하시고 2랑 약분하면 4가 되겠네요. 1-a가 한 개 있고요. 분모에 1-a가 3개 있기 때문에 한 개 약분하면은 제곱이 되지 않을까요? 2의 세제곱은 8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얼마가 됩니까? 4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또다시 제가 얘를 이렇게 곱하고
약분하면은 2라는 게 1-a의 제곱이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조금 더 예쁘게 정리해 봅시다. 1-a의 제곱이 2가 되기 때문에 1-a는 하나는 루트 2가 되든지 또 하나는 얼마가 될까요? 마이너스를 붙이면 되겠죠. 그래서 a는 이쪽으로 넘기고 이쪽으로 넘기면 1-루트 2고요. 얘는 이렇게 되는데 문제 자체에서 우리는 음수라는 조건으로 풀었었죠. 그래서 a는 1-루트 2입니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자, 역함수 문제는 자, 이제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공식으로 푸는 문제가 하나가 있고, 그래프로 푸는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요. y는 x 제곱과 우리가 역함수로 둘러싸여진 도굴의 넓이를 구하십시오 라고 문제가 나오면은요. 자, 우리가 배웠던 게 뭐냐면은 y는 fx와 그 다음에 역함수를 gx라고 하면은요. 얘와 fxy의 교점은 뭐라 같다라고 배웠었죠? fx와 그 다음에 y는 xy의 교점과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배웠었죠 우리가요. 그래서 한 예로 y는 x제곱과 그 다음에 역함수로 둘러싸인 도굴의 넓이를 구하십시오 라고 하면은 이렇게 되고요. y는 x가 돼서 이렇게 그리는 게 뭐가 되죠? 역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fx라고 gx라고 하면은 이거 두 개의 넓이는 서로 어떻다? 같다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얘랑 x의 교점을 구하면은 0이랑 1이 나오고요. 그러면은 얘 하나 구해서 곱하기 2 하면 되겠죠. 그래서 0분의 1, 그 다음에 직선이 위에 있으니까 곱하기 2 이렇게 푸셔도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또 y는 x 세제곱과 그 다음에 역함수로 둘러싸여진 부분의 넓이를 구하십시오 라고 하면은 우리는 얘랑 뭐와의 교점을 구하죠? y는 x랑 둘러싸여진 부분의 넓이이기 때문에 y는 x랑 교점을 구하겠죠. 그러면 x가 되고요. 그래서 x는 0 또는 x는 1, 교점이 몇 개나 나오죠? 교점이 3개가 나오죠. 그럼 교점이 3개가 나온다라는 거는 우리는 똑같은 넓이가 몇 개 나오냐면요. 4개가 나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y는 x를 그려주시고 교점 하나는 0, 교점 하나의 x좌표는 1이기 때문에 여기다 잡아주시면 되고요.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여기다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최고차의 개수는 양수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y는 x 세제곱을 그려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럼 걔 역함수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이 4개의 넓이는 서로 어떻다? 4개의 넓이는 서로 같기 때문에 우리는 한 개만 구해서 곱하기 얼마를 하면 됩니까? 3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0부터 1까지 그 다음에 직선이 위에 있으니까 직선에서 세제곱을 빼고 곱하기 얼마 해주시면 된다? 4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교점이 2개면은 이 똑같은 부분의 넓이가 2개가 생기고요. 교점이 4개가 된다라고, 교점이 3개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똑같은 곳의 넓이가 몇 개 생긴다? 4개 생깁니다. 라고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일단 교점인데 또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범위를 좀 주의하셔야 되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y는 3분의 1 x제곱이라는 함수가 이렇게 되고요. y는 x라는 게 이렇게 생기겠죠. 두 개의 교점을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3분의 1 x제곱이랑 x 양변에 3을 곱하면은 여기랑 3이 되겠죠. 그래서 이놈이 3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두 개가 생기겠죠. 근데 x가 0보다 작거나 크니까 우리는 이제 요쪽만 봐주시면 되고요. 범위에 따라서는 이제 4개가 생겼던 게 2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한번 이렇게 좀 문제를 풀면서 푸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얘는 0부터 3까지 누가 위에 있죠? 지금 직선이 위에 있죠? x에서 3분의 1 x제곱을 빼고 똑같은 부분의 넓이가 두 개가 생기니까 곱하기 2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필수에서 6번의 두 번째 문제는 이제 공식으로 푸는 문제입니다. 자, 어떤 공식이 있냐면요. fx라는 함수랑 그 다음에 역함수와의 관계는요. 자, fx라는 함수를 a부터 b까지 내가 적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a를 대입하면은 fa가 나오고요. b를 대입하면은 fb가 나오는 형태일 때는 우리는 이 놈과 요 놈의 곱에서 뭘 빼주시면 되냐면은 얘랑 얘의 곱을 빼주시면 됩니다. 즉,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도 fx랑 gx랑 서로 역함수 관계이고요. 제가 여기다가 1을 대입했더니 f1이라는 값이 1 빼기 3 플러스 4가 돼서 2가 나왔죠. 그래서 이 2는 f1입니다. 라고 이렇게 쓸 수 있고요. f3을 대입했더니 27 마이너스 플러스 얼마가 잠깐만요. 3, 3, 5, 2, 9, 3, 9, 27 되겠네요. 그 다음에 12가 되죠. 12가 되기 때문에 이 값이 얼마가 된다? f3이 되지 않을까? 그럼 이제 얘랑 곱한 거에서 얘랑 곱한 걸 빼면 되겠죠? 3이랑 12 곱하니까 36이고요. 1이랑 2 곱하니까 2가 돼서 얼마가 된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꼭 암기해 주십시오. 이제 184페이지의 속도와 거리인데요. 저희가 이제 도함수에 활용해서 속도와 거리 또는 뭐 속도와 가속도 문제를 풀었었는데 적분에서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적분에 있는 내용이 조금 더 어렵습니다. 왜 조금 더 어려워지냐면요. 앞에서 배웠던 속도와 가속도 문제에서는 항상 속도가 일차함수로 나왔었는데요. 이제 우리가 적분에서 나오는 이제 속도는 이차함수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려워집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 배우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위치의 변화량이라는 말과 그다음에 움직인 거리라는 말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되는데요. 위치의 변화량은 쉽게 말하면은 정적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움직인 거리라는 거는 넓이라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어떤 fx 함수가 이렇게 있다라고 합시다. a가 있고요, b가 있고요, c가 있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a부터 c까지의 첫 번째는 정적분을 물어보고요. a부터 c까지의 넓이가 어떻게 됩니까? 두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정적분이라는 거는 얘가 마이너스 플러스이지만 정적분 입장에서 보면은 마이너스 플러스는 중요하지 않고요. a부터 c까지 우리가 fx, dx를 해주는 게 정적분이라고 했고요. 넓이라는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a부터 b까지 fx, dx는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넓이 얘가 음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b부터 c까지는 fx, dx가 돼서 얘는 양수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위치의 변화량은 뭐가 되냐면요, a부터 c까지 fx, dx가 되고요. 그 다음에 넓이라는 거는 마이너스 a부터 b까지 fx, dx로 b부터 c까지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또 다시 한 예로 제가 이제 이렇게 해볼게요. 자, 최초 위치가 0이라고 해봅시다. 최초 위치가 0이라고 하고요. 제가 앞으로 3발자국을 가고 뒤로 2발자국을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위치의 변화량은 어떻게
어떻게 되냐면은 앞으로 3발자국을 가고 뒤로 2발자국을 갔기 때문에 실용적으로 저는 어떻게 된 거죠? 앞으로 1발짝만 간 거죠. 그래서 앞으로 3발자국을 가고 뒤로 2발자국을 갔기 때문에 위치의 변화량은 앞으로 1발짝이 되겠지만 움직인 거리는 얼마입니까? 움직인 거리는요. 앞으로 3발자국, 뒤로 2발자국이기 때문에 움직인 거리는 5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최종 위치는 어떻게 되죠? 최종 위치는요. 최초 위치에다가 우리는 뭘 더해주면 된다? 우리는 위치에 변화량을 더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최초 위치가 0이었고요. 위치의 변화량이 1이니까 최종 위치는 얼마가 된다? 1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죠? 그럼 반대로 해볼까요? 얘는 앞으로 2발자국 가고 뒤로 3발자국 갔다라고 합시다. 그럼 이 취의 변화량은 얼마죠? 내가 앞으로 2발자국 가고 뒤로 3발자국 갔기 때문에 위치의 변화량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최종 위치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최초 위치가 0이었고요. 최종 위치의 변화량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최종 위치도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그럼 최초 위치를 제가 5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최초 위치가 5고요. 그 다음에 움직임 변화량은 5로 똑같죠. 앞으로 2발자국 가고 뒤로 3발자국 가더라도 움직임 거리는 5로 똑같고요. 그 다음에 위치의 변화량이 마이너스 1이 되기 때문에 최초 위치 5에서 결국은 뒤로 1발자국 더 간 거이기 때문에 얼마가 된다? 4입니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최종 위치라는 거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 최초 위치에다가 뭘 더해야 된다? 위치의 변화량을 더해준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위치의 변화량은 뭐랑? 정적분이랑 관련되어 있고요. 움직임 거리는 넓이랑 관련되어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자, 이제 필수예제 7번을 보시면은 자, 좌표 1에서 출발을 했다라고 합니다. 얘는 뭐가 되죠? 최초 위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속도 그래프를 줬네요. 3km 묶어주시면은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속도 그래프를 한번 그려주시면은 0이랑 2가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은 t가 2일 때에 점 P의 위치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최종 위치는 어떻게 되죠? 최종 위치는 최초 위치 더하기 위치의 변화량이죠. 자, 그러면은 0부터 2까지는 제가 위치의 변화량을 어떻게 구하시면 편하냐면은 얘는 어차피 2차 함수이기 때문에 6분의 공식을 한번 써볼게요. 위치의 변화량만 6분의 그 다음에 최고 차이 개수가 얼마입니까? 3이 되고요. 그 다음에 2 빼기 0의 세제곱인데 얘는 넓이를 구한 거죠. 위치의 변화량은 봤더니 얘가 음수 부분을 우리가 적분했기 때문에 이 값은 음수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6분의 3이고 8이 돼서 마이너스를 붙여주는 게 위치의 변화량이 맞겠죠. 그래서 얘랑 약분하면은 3이고 2가 돼서, 아니 4가 돼서요.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러면은, 자, 이렇게 해석하면 되지 않을까요? 최초 위치 1에서 0부터 2초까지는 뒤로 몇 칸 간 거죠? 4칸을 간 거죠. 그래서 최초 위치는 1이고요. 위치의 변화량은 뒤로 4칸을 갔으니까 마이너스 4가 돼서 마이너스 3입니다. 라고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1부터 4까지의 위치의 변화량을 구하라고 했네요. 그러면 이제 1부터 4까지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요. 위치의 변화량은 플러스 마이너스는 중요하지 않죠. 그냥 우리가
1부터 4까지 어떤 함수를 이 함수를 정적분하는 게 뭐가 된다고요? 위치의 변화량이 되겠죠. 근데 밑에 문제는 움직인 거리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중요하죠. 1부터 2까지 그다음에 3t의 제곱 마이너스 6t dt는 자 1부터 2까지는 음수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이너스를 붙여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부터 4까지는 어떻게 해주셔야 되죠? 그냥 플러스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따로따로 적분 계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위치의 변화량과 그 다음에 움직인 거리에 대한 차이랑 최종 위치는 우리가 최초 위치에다가 더하기 그 다음에 위치의 변화량을 더한다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주십시오. 자, 이제 7-2번을 보시면은 원점에서 출발을 했고요. 속도가 0초부터 1초까지는 이 함수를 따르겠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1 이상일 때는 이 함수를 따르겠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t가 3일 때에 점 p의 위치를 구하십시오라고 했네요. 자, 네. 속도에 대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요? 자, t로 묶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얘를 t로 묶어버리면은 t-1이 돼서 0이랑 1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0이랑 1 되겠고요. 위로 올라긴 함수고요. 마이너스 t제곱 하시면은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 t 마이너스 5 해서 위로 올라 0부터 5까지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되는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자, t가 3일 때라고 합니다. 그럼 3일 때라는 거는 여기가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고 얘는 플러스가 되겠죠? 자, 이제 위치의 변화량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위치의 변화량은 그다음 뭐 0부터 얼마까지? 0부터 1까지 어떤 함수가 되겠죠? t제곱 마이너스 t t가 되겠고요. 거기다 플러스 뭘 해주시면 될까요? 1부터 3까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6t 플러스 5 함수를 적분 마이너스 5죠? 마이너스 함수를 적분하시면 상관없는데 좀 더 쉽게 구하는 방법이 이참수도 이참수이죠? 얘는 얘 넓이만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6분의 1이고 1의 세제곱이 돼서 6분의 1이 되겠죠? 근데 얘는 위치의 변화량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붙여주시는 게 맞겠고요. 이참수도요 1이랑 3의 중점이 얘가 되겠죠? 그래서 이 전체 넓이의 절반이 되지 않을까요? 6분의 공식을 얘도 써보시면은 6분의 최고차항에서는 마이너스 1이지만 절대값이어서 1이 되고요. 5-1의 세제곱에다가 얼마를 해주는 겁니까? 2분의 1을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12분의 1이고 4의 세제곱이니까 얼마가 된다? 64가 돼서 2로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6이고 그 다음에 32가 되겠죠. 그래서 2는 얼마가 된다? 31입니다 라고 이렇게 보여주시면 되겠죠? 최초 위치가 원점이니까 얘는 이제 위치의 변화량이죠? 0 더하기 6분의 31 정확히 식을 세우면은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필수에이즈 8번을 보시면은 2차 속도가 2차인 함수를 주어졌고요. 처음으로 운동 방향을 바꿨을 때 위치를 구하라고 합니다. 최초 위치는 얼마다? 원점이라는 거 반드시 확인을 해 주시고요. 자, 이제 속도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요? 인수분해 하면은 얘를 인수분해 하시면은 1이랑 3이 되는 거 완판으로 하시겠죠? 0 집어넣었을 때 3이고요. 1이 되고 3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처음으로 운동 방향을 바꿨을 때라고 해요. 보면 속도가 플러스고 마이너스고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이때가 뭐가 되는 거죠? 처음으로 운동 방향을 바꾼 위치죠. 그쵸? 그럼 이제 볼까요? 얘는 0부터 1까지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t가 뭐가 됩니까? 우리가 최초 위치가 0이고요. 그 다음에 처음으로 운동 방향을 바꿨을 때 시간은 1초가 되고요.
우리가 0부터 1초까지 위치의 변화량을 이렇게 계산할 수 있지 않을까요? 또 계산은 그냥 좀 답을 좀 참조할게요. 그래서 3분의 4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초일 때의 위치는 3분의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원점으로 왔다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의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자 봅시다. 자 최초 위치가 0에 있었었죠. 0에 있었고 1초가 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최초 위치가 0이었었고요. 1초가 되는 순간 이 사람의 위치는 3분의 4가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몇 초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다시 원점으로 가려면 뒤로 3분의 4만큼 가야 되겠죠? 그럼 뒤로 3분의 4만큼 가면은 이렇게 가야지만 다시 어떻게 됩니까? 원점으로 가지 않을까요? 움직인 거리라는 거는 앞으로 3분의 4만큼 가고 뒤로 3분의 4만큼 갔기 때문에 총 다시 원점으로 갔었을 때의 움직인 거리는 얼마가 될까요? 3분의 8이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실 수 있겠죠? 자, 이제 필수 예제 9번 문제를 보시면은요. 자, 이제 지면에서부터 5m인 높이에서 물체를 이렇게 위로 쏘아 올랐다라고 합니다. 그럼 최고점에 도달하겠고요. 다시 지면에 떨어지겠죠. 그럼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 우리는 속도가 얼마다라고 했었죠? 0이 된다라고 했고요. 지면에 딱 떨어지는 순간은 위치는 0입니다. 라고 이렇게 공부했었죠? 그럼 이제 문제에서 자, 이제 속도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 다음에 0이 됐었을 때에 50이 되고요. 5가 되었을 때에 속도가 0이죠. 그러면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린 시간이 5초라는 거죠? 속도가 5초가 되었을 때 속도가 0이기 때문에 5초라는 거고 이 넓이가 뭘 의미한다라고 했었죠? 움직인 거리를 의미한다라고 했었죠? 넓이는 우리가 2분의 1, 50이 되기 때문에 125가 되겠네요?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인 거리는 125가 되기 때문에 130이 최고 높이가 되겠네요? 그러면 다시 공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까지 떨어지겠죠? 그러면 지면에 딱 도달했을 때까지 움직인 거리는 125 더하기 130이 됩니다. 라고까지 뭐 이렇게 공부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8초 동안 움직인 거리라고 합니다. 이제 8초가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한번 그때의 속도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8을 대입하면 얘가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30이 되겠죠. 이 넓이는 또 어떻게 됩니까? 얘는 S는 2분의 1이고 5부터 8까지는 3, 그 다음에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30이 되겠네요. 그래서 2분의 얼마가 됩니까? 15 곱하기 3이니까 45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125만큼 올라갔고요. 45만큼 떨어진 거죠? 그러면 총 움직인 거리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170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죠? 자, 이제 필수 예제 10번을 해보겠습니다. 원점에서 출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시간과 속도의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t가 5초가 되었을 때의 위치를 구하라고 하네요. 그러면 최초 위치가 원점이고요. 위치의 변화량을 한번 조사해 봅시다. 일단 얘 넓이는 2분의 1. 그 다음 이 넓이도 얼마죠? 2분의 1이고요. 이 넓이는 2가 되고요. 이 넓이는 얼마가 된다? 2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2분의 1만큼 가고 뒤로 2분의 1, 뒤로 2만큼, 뒤로 2분의 1만큼 갔겠죠. 그러면 5초가 되었을 때의 최종 위치는 얼마가 됩니까? 우리는 뒤로 얼마만큼 간 거죠? 2분의 5만큼 간 거죠. 그죠? 그래서 전피의 위치는 마이너스 2분의 5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문제는 뭐라고 했냐면은 운동 방향을 처음 바뀌었대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운동 방향을 바꿀 때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얘가 속도가 플러스고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처음으로 운동 방향을 바꾼 시간은 1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고 플러스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운동 방향을 바꾼 시간은 몇 초가 되죠?
5초가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얘는 D로 2분의 1, D로 2, D분의 2분의 1만큼 같기 때문에 총 움직인 거리는 얼마가 됩니까? 우리는 다 더하면 3이 되겠죠. 그래서 D로 3만큼 움직인 거죠. 그래서 움직인 거리는 얼마다? 3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 주시면 되겠죠.